Mickey 7, Edward Ashton, Chapter 20 and 21. 경비대원들은 우리를 한 줄로 세우고는 돈 바깥쪽에서 중심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따라 걷게 했다. 덩치가 작은 경비대원이 앞장섰고 나샤, 에잇, 내가 차례로 발걸음을 옮겼다. 덩치 큰 경비대원이 우리 뒤를 따라왔다. 중앙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곧장 사이클러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2층을 지나면서 사법조차 없이 마음대로 처벌 내릴 수 없는 거 알지?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나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모양이었다. 이거 왜 이래? 우리가 본 게 있는데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리지 않은 걸 감사해야지. 우리 뒤에 있던 덩치 큰 대원이 말했다. 여시나 먹어. 너 나탈리스트지? 에이지 말했다. 맞아. 나샬도 그렇지. 너희는 다 죽었어. 덩치 큰 대원이 말했다. 제 말이 맞아. 앞서가던 대원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맞장구 쳤다. 개척지에서 신정체제를 채택한 적이 없으니 우리를 화형에 처하긴 힘들 거야. 나샤가 말했다. 앞서가던 대원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마샬한테 달렸지. 1층에 도착한 후 그들은 우리를 사이클러로 데리고 가지 않았다. 있지도 않은 지하 감방으로 데리고 갈 수도 없었다. 내가 아는 한 개척지에는 수감시설이 없었다. 대신 그들은 우리를 경비대 대기실로 데려갔다. 전투복과 무기가 가득 든 사물함이 있는 장소를 고르다니 이상한 결정이었다. 심지어 자동 배식기까지 갖춰져 있었다. 무장한 채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식량 보급도 가능한 장소를 고르다니 경비대원들이 세운 계획이라기엔 너무 허술해 보였다. 덩치 큰 대원이 문을 닫기 전 경고했다. 여기서 기다려. 장비들 만지지 말고 음식 주문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안 그러면 나샤가 물었다. 대원은 한참 우리를 빤히 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말했다. 일단 여기서 기다려. 그가 사라진 뒤 나샤는 사물함 중 하나로 다가가 오큘러를 스캐너에 갖다 댔다. 스캐너 화면에서 빨간불이 반짝였다. 뭐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 그녀가 말했다. 에이시 말했다. 잘했어. 열렸으면 뭘 하려고 했는데? 나샤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자유를 찾을 방법이 있을 줄 알았지. 사물함을 열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 흥미로운 질문이었다. 우리가 방에 갇힌 것도 아니었다. 무기를 탈취할 수는 없어도 도망칠 수는 있었다. 경비대원들이 돌아오면 그들 중 한 명을 공격할 수도 있었다. 할 수 있는 일은 많았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돈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죽는다. 그 생각을 하자 어쩌면 니프라임 자체가 무지하게 거대하고 무지하게 차가운 감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방 중앙에 소파와 낮은 탁자가 놓여 있었다. 에잇이 소파 한쪽 끝에 주저앉아 머리를 뒤로 기대고 눈을 감았다. 1분쯤 지나 내가 반대쪽을 차지했다. 나샤는 우리 사이에 끼어 양팔을 우리 어깨에 올리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나샤가 말했다. 그거 알아? 미르가르드를 떠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죽을 것 같냐는 질문을 받았다면 풍기물란으로 시체 구덩이에 던져질 것 같다는 대답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는 않았을 거야. 오늘은 안 던져져. 여기서 대기권 조종사는 둘뿐인데 네가 그 중 하나야. 마샬은 너를 절망에 빠뜨릴 다른 방법을 찾겠지만 죽일 수는 없어. 에잇이 눈을 감은 채 대꾸했다. 잘 모르겠네. 마샬이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첸을 죽이고 난 다음이라면? 나샤가 말했다. 에잇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얼마나 우발적으로 보이느냐가 관건이겠네. 그 말의 끝으로 우리 셋은 서로 머리를 받들고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샬이 나샤를 죽이지 않을 거라는 에잇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샬이 에잇과 나를 죽이리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쯤 되자 테세우스의 배고 뭐고 간에 재생 탱크에서 나온 나이는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해졌다. 뭐 적어도 마지막 길이 외롭지는 않을 것 같았다. 1시간쯤 지나 우리를 대기실로 데려온 경비대원 중 덩치가 작은 대원이 돌아왔다. 반스, 따라와.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덧붙였다. 너희 둘 다 따라오라고. 아자야, 너는 여기서 기다리고. 나샤는 아직도 팔을 우리 어깨에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에잇에게 키스한 다음 나에게도 키스했다. 경비대원은 우리가 안 보이게 돌아섰다. 야, 지금 무슨 짓이야? 응? 받아들여. 그녀가 말했다. 에잇이 한숨을 쉬었다. 있지, 넌 정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있어. 에잇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달리 보면 적어도 우리 처지에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어려웠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걸음을 옮겼다. 경비대원은 우리를 사이클러로 데려가지 않았다. 복도를 따라 문 4개를 지나 벽장만한 공간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이게 뭐야? 내가 물었다. 대원이 어깨를 으쓱했다. 보관 창고지. 그는 우리를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다. 방은 캄캄했다. 오큘러가 적외선 감지 모드로 전환되었지만 차라리 잠이나 자지 싶어 일반 모드로 전환했다. 한쪽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이마를 무릎에 올린 채 잠에 막 빠져들고 있는데 채팅창이 열렸다.
나는 오큘러를 적외선 감지 모드로 바꾸고 에잇을 찾았다. 에잇은 나와 마찬가지로 반대쪽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이미 코까지 골며 잠들어 있었다. 이런 잠결에 메시지를 보내는 모양이었다. 눈을 깜빡여 채팅창을 끄고 오큘러를 종료한 다음 눈을 감았다. 열린 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빛에 잠을 깰 때까지 얼마나 잤는지 알 수 없었다. 새로운 대원이 우리를 찾으러 와 있었다. 아는 얼굴이었다. 이름은 루카스였고 우리가 아직 우주선으로 이동 중일 때 회전목마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무술 연습을 하는 그를 마주치곤 했다. 한 번은 왜 그렇게 연습하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다. 솔직히 상대방보다 더 빨라지는 게 이기는 비결 아닌가? 그는 미소를 지은 채 고개를 젓고는 다음 동작을 연습했다. 그는 항상 점잖게 처신했는데 오늘 아침은 우리 셋을 마주하는 것이 불편한 듯 했다. 이거 문제가 생겼나 본데, 미키. 모여서 좀 놀았어. 에이시 말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대체 어쩌다가 중복이 된 거야? 말하자면 길어. 요약하자면 전부 베르토 잘못이야. 루카스는 웃음을 터뜨렸다. 알아봤어야지. 고메즈는 문제투성이야. 네가 걔랑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내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러게. 나도 최근 들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어. 에이시 말했다. 뭐 이제 일어나. 그분이 너희를 보고 싶어해. 루카스가 말했다. 마샬이 말했다. 맙소사 판스. 그 모든 일을 겪었음에도 난 믿고 싶지 않았네. 그 모든 일을 겪었음에도가 무슨 의미인지 묻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다시 마샬의 사무실에 와 있었고 베르토와 내가 며칠 전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난 48시간 동안 마샬의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다. 에잇이 입을 열었다. 저 사령관님, 보기에는 엉망 같아도 세상이 끝날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둘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시다시피 고의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척지는 점점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고 2명이 있으니 2배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저희가 필요하잖아요. 이번 일은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마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말없이 아래턱만 좋게 2초 동안 달싹거렸다. 이윽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혐오스러운 괴물 같은 것들. 잘 듣게. 고의적이든 아니든 내 알 바 아니야. 자네들이 굶주린 개척지에서 칼슘과 단백질을 70kg이나 훔쳤다는 사실은 제쳐두자고 중복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둘 중 한 명이 사이클로로 뛰어들었어야 마땅했다는 사실도 제쳐두자 이거야. 성스러운 모든 것들을 걸고 빤스, 자네들이 서로 그런 관계를 갖다니 도대체 나는... 그는 더듬거리다 말을 멈추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뒤이어 숨을 크게 들이쉬며 눈을 감은 다음 천천히 내뱉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마치 마네킹처럼 변한 얼굴에서 아무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샬이 낮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들은 괴물이야. 자네 둘 다 사이클로로 가게 될 거야. 지금 자네들과 이야기하는 이유는 9번째 미키 반스를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나샤도 너희와 같이 시체 구덩이에 던져버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야. 마샬의 선언에 에잇은 맥이 풀린 듯했고 나도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랐다. 사령관님 부탁입니다. 에잇이 말했다. 나샤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에잇과 나샤가 방에 같이 있을 때 제가 들어가는 바람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경비대원들이 들이닥쳐서 저희를 끌고 갔습니다. 나샤한테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나샤는 잘못이 없어요. 내가 말했다. 마샬이 말했다. 나샤와 이미 이야기는 끝냈네. 결국 진상을 알고 있었다고 본인 입으로 실토했어. 이틀 전부터 낌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더군. 자신이 두 사람과 무엇을 했건 말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면서 그 잘난 나탈리스트 율리 따위는 집어치우라는 말도 하던데. 그는 말을 멈추고 다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았다. 2명밖에 없는 전투기 조종사 중 1명이 아니었더라면 적대적이고 지각이 있는 토착 생명체와 전투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시급한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나샤는 벌써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잠시만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에잇이 말했다. 이틀 전 사냥에서 가지고 돌아온 전리품을 조사했는데 완전한 자연 생명체가 아니었어. 크리퍼라고 부리는 그것들은 일종의 하이브리드 군사 기술품이네. 물론 메인 로크 바닥에서 놈들이 한 짓을 보고 예상은 했지만 샘플을 조사한 후 확신을 얻었지.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는 중이고 그래서 나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마샬은 의자에 기대어 앉아 눈을 질끈 감고 엄지와 검지로 콧잔등을 집었다. 다행히도 자네 둘을 놓고서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 그러고는 사령관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루카스를 향해 손짓했다. 일단 대기시키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더 있으니까.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 저 둘을 처리하도록 하지.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주자면 돔 안에는 감방이 있다. 뭐 어쨌든 즐거운 며칠이었어. 에잇이 말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있던 의자에서 2걸음 떨어진 침대로 갔다.
이 방에 갇히기 전까지는 개척지에 감방이 있는 줄도 몰랐다. 내 방에서 우리를 끌어낸 대원들도 몰랐던 것 같다. 알았다면 자기들 음식을 훔쳐먹을 위험이 있는 경비대 대기실에 우리를 가둬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돔 안의 표준인 가로 3m, 세로 2m짜리 방과 이 감방에 다른 점이 있다면 바깥쪽에서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확실히 미르가르드를 떠나온 이후 이 방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처음인 모양이다. 나는 침대에 벌러덩 드러누워 눈을 감았다. 원래 계획대로 할 걸 그랬나 봐. 기회 있을 때 시체 구덩이로 날 밀었어야지. 적어도 너라면 머리부터 넣어줬을 텐데. 에잇이 맞장구 쳤다. 그래, 그건 네 말이 다 맞아. 그나저나 마샬이 우리를 다 죽일까? 그럴 것 같던데. 우리는 그 후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자 오히려 안심이 되었다. 내 방에 들어가 재생테크 보존액이 덕지덕지 묻은 에잇을 발견한 날부터 내 속에는 본능적인 공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영원히 지킬 수 없으리란 걸 알았기에 비밀이 탄로났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 겁이 났다. 이제 만천하에 진실이 드러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알고 나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심지어 에잇이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나는 거의 졸고 있었다. 재생탱크에서 나인이 나오는 일이 없을 수도 있다고 했어. 과연 마샬이 진짜로 그렇게 할까? 개척지는 익스펜더블이 필요하잖아. 나는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마샬이 상관이나 할 것 같아? 에잇은 대답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머뭇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 그럴 사람은 아니지.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더 궁금해야 할 건 이거야.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지? 아,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나는 한숨을 쉬고 일어나 앉아 그를 마주 보았다. 에잇, 너는 내가 아니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에잇은 나를 좋게 5초 동안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내 말은 힘멜 스테이션에서 젬마가 가르쳐준 불멸에 관한 내용들, 그게 다 엉터리라는 거야. 지금 우리를 봐. 내 삶은 지난 6주에 불과하고 네 삶은 지난 며칠에 불과해.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들이고 마샬이 시체 구덩이에 밀어넣으면 우리 삶은 그걸로 끝나. 나인이 재생탱크에서 나오든 말든 나는 상관 안 해. 나인은 내가 아니니까. 나인은 그냥 내 침대에서 자고 내 배급카드를 사용해 배를 채우고 내 물건들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일 뿐이야. 에잇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돼. 테세우스의 배 이야기는, 칸트는 그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상, 사람들이 그를 나라고 생각하는 이상, 그는 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고, 그럼 그는 나야. 네가 생각하는 생각,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익스펜더블이 중복되는 걸 허용하지 않는 거야. 나는 눈을 굴리며 대답했다. 익스펜더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건 엘렌 매니코바가 우주를 정복하려고 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하든지. 에잇은 벤치에 앉은 몸을 움츠리고는 가슴 앞으로 팔짱을 낀 채 눈을 감았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졸다 깨기를 반복했다. 에잇은 허벅지에 양손을 폭에 올리고 반쯤 눈을 뜬 채 깨어 있었다. 어느 순간 내 삶의 마지막 몇 시간을 자는데 써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다지 상관하지 않았다. 마침내 잠금장치가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풀린 뒤 문이 활짝 열렸다. 게리슨이라는 경비대원이 들어왔다. 키가 작고 마른 체격이었고 번호도 챙겨오지 않았다. 그를 공격해볼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도망쳐서 무작정 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주 잠깐 해보았다. 하지만 달려서 어디로 간단 말인가?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저기 어느 쪽이 세븐이야? 게리가 말했다. 나는 에잇을 힐끗 보았고 에잇은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끙 소리를 내며 일어나 앉아 한 손을 들어 올려 보였다. 좋아, 가자고. 게리슨이 말했다. 나는 일어섰다. 에잇이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지었다. 저 세상에서 보자고 형제여. 그래, 내가 말했다. 저 세상에서는 사이클럽 페이스트가 되어 누군가의 머그잔에 담기리란 사실을 우리 둘 다 모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불멸이라는 믿음을 깨려고 한 나를 그는 용서한 것 같았다. 게리슨이 문 밖으로 나가더니 복도로 나오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그를 따라 문을 나섰다. 사이클러는 돔의 한가운데 가장 아래층에 있었다. 우리는 확실히 그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았다. 마샬의 사무실 앞에 다다르고 보니 내가 앞으로 몇 시간을 더 살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게리슨이 문을 두드리는데 문득 마샬이 나를 직접 쏴 죽이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들어오게. 마샬의 목소리였다. 문이 활짝 열렸고 게리슨이 내게 안으로 들어가라며 손짓을 했다. 나는 그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다. 등 뒤에서 문이 닫혔다. 앉지. 마샬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서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마샬은 한숨을 쉬면서 충혈된 눈을 천천히 감았다 떴다. 마음대로 하게 반스. 그러고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손을 무릎에 떨어뜨리고 나를 올려다 보았다.
고메즈와 이야기했네. 밖에 있는 저것들에 대해 아는 게 있으면 말해보게. 저것들이라면 크리퍼 말씀이십니까? 그렇네. 자네를 잃은 줄 알고 올린 최초 보고서에 고메즈는 자네가 크리퍼에게 당해 죽었다고 했더군. 사흘 전 면담 후 수정된 보고서에서는 추락사라고 했지. 1시간 전에는 자네가 얼음 아래 터널인지 동굴인지로 추락했지만 그가 철수할 당시 살아있었고 의식도 있었다고 말을 바꾸더군. 자네가 지표면에서 100m 이상 추락했을 거라고 하던데 고메즈는 자네가 거기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고 용케 나오는 길을 찾은 건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상황이 생긴 이유이기도 합니다. 베르토는 제가 죽었다고 보고했고 제가 돔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A씨 재생 탱크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마샬은 손을 저어 내 말을 끊었다.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상관없네, 빤스. 이 동굴들 얘기나 해보게. 그곳은 동굴이 있어서는 안 되는 지역이야. 궤도 측량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완전히 안전해야 하지. 화산 활동도 단층선도 산도 없고 안반이 무르지도 않아. 거대한 동굴이 사방에 뻗어 있다니 설명이 되질 않는단 말일세. 그렇습니다, 사령관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아. 그 아래는 어땠나? 자연적인 지질 현상으로 만들어진 것 같던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던가? 나는 망설였다.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 마음만 먹으면 돔 벽을 찢어 놓을 수도 있는 거대 크리퍼가 있다고 하면 마샬이 어떻게 반응할까? 사실 궁금해할 필요도 없었다. 마샬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 방법을 찾기만 한다면 크리퍼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나설 것이다. 마샬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우주선의 엔진 출력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나는 로어노코에서도 마샬과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는지 궁금해졌다. 동굴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썹이 미간으로 모였다. 알겠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정확히 언제 보고할 생각이었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샬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듯 손을 저으며 말했다. 좋아. 상황상 나서서 말하기 힘들었다는 건 이해할 수 있다 치자고. 아래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목격한 적이 있나?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 나를 동굴 밖으로 꺼내 마당에 풀어준 거대 크리퍼가 떠올랐다. 반복해서 보이던 환상과 애벌레의 기괴한 미소도 떠올랐다. 눈밭 아래로 끌려가던 듀건이 떠올랐다. 로어노크가 떠올랐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뱉었다. 마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문이 열리자 에잇이 얼른 고개를 들었다. 나를 보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다. 나 왔어. 보고 싶었어? 내가 말했다. 게리슨이 나를 들이고 문을 잠갔다. 나는 침대에 가서 앉았다. 에잇이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지금 마샬은 변태 익스펜더블이 중복된 것보다 개척지가 크리퍼 때에 습격당할까봐 더 걱정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 놀랍도록 합리적이네. 확실히 하자면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고는 안 했어. 아직 생각 중인 것 같아. 베르토가 날 버리고 간 다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왔어. 그것 때문에 불안한가 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나한테 말한 적 없잖아. 우리가 지각 있는 토착 생명체에 맞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놀라지 않았다고만 해둘게. 그리고 미리 말해두겠는데 우리가 본 것들이 전부가 아니야. 플리터를 해치우고도 디저트를 찾아 나설 만큼 거대한 크리퍼들이었어. 게다가 군사 기술도 갖췄고?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마샬이 그렇게 말했지. 에잇은 앞으로 몸을 숙여 팔꿈치를 무릎에 올리고 양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좋지 않아, 세븐. 우리는 기술을 가진 생명체와 지상전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인구도 180명뿐이고 176명이야. 5명이 죽었고 우리가 둘이 되었으니까. 에잇은 고개를 들고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뭐 어쩌라고.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건 개척지를 세우기 전에 알았어야지. 그랬다면 궤도에서 폭탄을 던져 크리퍼들을 모조리 폭파할 수 있었겠지. 우리 중 누구도 희생되지 않고 학살을 저지를 수 있었겠지. 나는 최근 6주의 기억을 빼면 에잇이 나와 똑같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했다. 그의 말에 내가 이토록 충격을 받다니 어쩌다가 크리퍼를 이렇게까지 신경 쓰게 되었을까. 상관없어. 우리는 몰랐고 뭔가 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내가 말했다. 에잇이 몸을 뒤로 기대고 가슴팍에 팔짱을 꼈다. 그래? 당연히 그렇다. 아닐 수도 있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샬은 우주선 엔진 출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군사력은 넘쳐났다.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걸 걱정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것 같지는 않다. 내가 말했다. 모르지. 아직도 우리를 살려두고 있잖아? 에이시 말했다.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워 두 손으로 뒤통수를 받친 채 눈을 감았다. 너무 기대하지 마. 조금 미뤄졌을 뿐이야.
마샬이 우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때까지 감방에 누워 기다리는 동안 혹시 그가 정말로 우리를 끝장낼 생각이라며 나를 먼저 죽이는 아량을 베풀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문득 식스가 떠올랐다. 이제까지 겪은 죽음의 순간들이 모두 기억나지는 않는다. 4는 죽기 전 업로드를 거부했고 2로 산 기억은 전혀 없다. 하지만 그 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안다. 감시 카메라 영상으로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 나은지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다.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영상으로 지켜보는 게 나을까? 나는 식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고 생각했다. 베르토는 식스가 크리퍼들에게 갈기갈기 찢겼다고 했다. 베르토는 내가 크리퍼들에게 갈기갈기 찢겼다고 했다. 내 죽음에 관해 베르토가 한 말들이 믿을만하지 않다는 사실은 베르토 자신에 의해 명확히 증명되었다. 나는 궁금해졌다. 식스도 그 동굴에 버려졌던 게 아닐까? 다시 올라오는 길을 못 찾았던 것은 아닐까? 만약에 베르토를 다시 보게 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는데 오큘러에 채팅창이 떴다. 인지... 나는 A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제발 또 장난질이야? 그가 말했다. 나는 일어나 앉았다. 너 뭐 하는 거야? 나? 너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건데?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아니야. 나는 네가 잠결에 메시지를 보내는 줄 알았어. 그의 표정에는 이제 짜증 대신 황당함이 가득했다. 잠결에? 그럴 수도 있어? 아마도. 나는 창을 향해 눈을 깜빡였다.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면 누군데? 에잇은 어깨를 으쓱했다. 뻔하지. 글리치야. 시스템 내에 동일한 핸들을 지닌 노드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지. 우리 둘 사이에서 무슨 피드백 같은 게 일어나고 있는 건지도 몰라. 말도 안 돼. 네가 다 지어내는 거잖아. 내가 네트워크에 대해 아는 게 없으면 너도 마찬가지지. 네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 마샬이 너를 시체 구덩이에 던지고 난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 확인할게. 나를 던지기 전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할게. 재밌는 실험이 될 것 같은데? 나는 한숨을 쉬었다. 고맙다 에잇. 이런 진정한 친구 같으니. 이쯤 되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개척지 건설 시도가 모두 참담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실상은 전혀 다르다. 내가 실패 사례를 계속 찾은 이유는 우리가 니프라임 궤도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머릿속에 실패에 관한 생각이 맴돌았기 때문이다. 눈부신 성공을 거둔 사례도 수없이 많다. 베르겐 월드를 예로 들어보자. 개척지 우주선이 도착했을 때 베르겐 월드는 극에서 극까지 정글로 뒤덮인 행성이었다. 큰 대륙 하나와 작은 대륙 하나가 있었는데 두 개 대륙 모두 적도를 품고 행성의 양쪽에 펼쳐져 있었다. 따뜻하고 푸른 바다에는 정글로 뒤덮인 섬들이 흩어져 있었고 대기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풍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물권이 잘 조성되어 있었다. 지각이 있거나 경계할 만한 거대 생명체는 없었지만 토착 동물들은 빠르고 힘이 세며 다혈질이었고 나름 운동신경을 갖춘 나무들은 육식을 했다. 미생물들은 적응이 빠르고 전염성이 있었으며 널리 퍼져 있었다. 사령부는 궤도에서 소규모 탐험대를 내려보내 육지를 조사했다. 전투복과 좋은 무기로 무장한 탐험대였지만 하루를 채 버티지 못했다. 행성 환경이 너무 배타적이어서 베르겐 월드 사령부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개척지 우주선은 일단 정착하고 나면 짐을 챙겨 새로운 목적지로 이동할 수 없다. 최선을 다해 행성에 적응하는 수밖에. 그들은 작은 대륙에서 방역을 시행했다. 불을 질러 지하 안반이 보일 때까지 태워버렸다. 현재는 살기 좋은 행성이 되었다. 읽어본 자료에 따르면 거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니까 새 행성에 착륙할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았다는 얘기다. 물론 거의 언제나 누군가는 죽는다. 하지만 그게 꼭 우리라는 법은 없다. 거의 정오가 다 되었을 때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덩치가 크고 까무잡잡한 피부에 머리를 빡빡 민 대원이 들어왔다. 이름은 토니오였다. 이틀 전 카페테리아에서 나에게 테이저건을 쏜 대원인 것 같았다. 일어나, 가자고. 토니오가 말했다. 둘 중 누구? 에잇이 물었다. 둘 다. 내가 에잇을 힐끗 보자 에잇은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는 일어나서 방을 나섰다. 기대감은 참으로 우습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했다. 4시간 전 감방을 나설 때는 사이클러로 간다고 생각을 했고 무섭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도 잘 알았다.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감방을 나서면서 내가 마샬의 사무실로 가서 크리퍼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우리는 복도를 지나 계속 걸음을 옮겼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창자가 뒤틀려 매듭이라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번에는 진짜 사이클러로 가고 있었다. 도착하니 마샬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샤와 캣 그리고 다른 경비대원 2명이 더 있었다. 경비대원들은 버너를 가지고 있었다. 시체 구덩이가 열렸다. 표면 위로 작은 불꽃이 춤추듯 흩날렸다.
마샬이 입을 열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질문 몇 개 하지. 아, 젠장. 에잇이 중얼거렸다. 마샬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지금 뭐라고 했나? 에잇이 말했다. 잘 들어, 마샬. 난 당신을 알아. 지금까지 9년 동안 당신 때문에 여러 번 죽었어. 그럼에도 나는 당신이 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너무 고리타분하기는 하지만 드라마에 나오는 악당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왜 악당처럼 보이려고 기를 쓰는지 모르겠군. 개척지에 익스펜더블 여러 명이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싫다면 좋아. 우리 둘 중 하나만 죽여.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 그럼 문제가 해결되겠네. 원한다면 우리 둘 다 죽이고 재생탱크에서 새로 한 명을 꺼내든가. 해볼 테면 해봐. 하지만 이런 시간 낭비는 집어치워. 확실히 해두자면 오늘 자네 둘이 구덩이로 들어가고 나면 새로운 미키는 없을 걸세. 서버에서 인격 정보는 물론이고 신체 태블릿까지 지워질 거야. 재생탱크에서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기대는 버려, 빤스. 사형 선고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고. 에잇이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이제 176명밖에 안 남았어. 게다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지금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이잖아. 유일한 익스펜더블을 그렇게 없애버릴 수는 없을 텐데. 마샬이 입술을 바짝 오므리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자네 말이 맞긴 맞아. 하지만 이 개척지에 익스펜더블이 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자네 혼자는 아니야. 사실 만일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첸 상병이 네 자리를 기꺼이 맡아주겠다고 나서던데. 에잇이 입을 열었다가 도로 닫았다가 다시 열었지만 정작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캣과 경비대원들을 보았다. 다른 두 명은 버너의 방황사를 만지작거리며 나를 보았지만 캣은 자기 발끝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캣? 고개를 숙인 채 그녀가 말했다. 미안해, 미키.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개척지를 위해서야. 나는 짧게 날카로운 웃음을 뱉었다. 개척지를 위해서라. 좋아. 네가 지난밤에 이야기했던 게 이런 거야? 내가 불멸이라고 생각하냐고?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던 거네. 아니야? 그녀가 나를 똑바로 보았다. 괴로움이 절절 묻어나는 얼굴을 보고 있자니 부글부글 끓던 화가 가라앉았다. 미키, 그만해. 이렇게 되길 바랬던 건 아니야. 캣,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건 너야. 캣의 눈가에 눈이 고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안해. 나는... 나샤가 끼어들었다. 허, 시끄러워. 닥쳐, 캣. 마샬이 나섰다. 그만들 하지. 빤스. 이번 일이 배신 때문에 일어난 일인 척해도 소용없네.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첸이 알아내려고 한 게 아니라 자네들 행동을 보고 눈치를 챘다던데. 그런 경우 첸은 사령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첸도 구덩이에 던져질 차례를 기다리며 자네 옆에 서 있었을 테니까. 게다가 첸이 자네 자리를 대신하기로 자원한 건 마지막에 자네의 처분이 어떻게 결정될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내가 자네를 없애기로 한다면 어차피 자네 자리를 채울 지원자를 받거나 징발할 테니까. 사령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말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네에게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지. 방에 침묵이 감돌았다. 우리 뒤에서 경비대원 하나가 버너의 안전핀을 원위치 시키는 소리가 딸깍하고 들렸다. 에잇이 먼저 입을 뗐다. 뭘 하면 되는데요? 평소 하던 일과 다르진 않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나면 시체 구덩이로 던져지지 않을 걸세. 임무를 하나 주지. 마샬이 말했다. 나는 눈을 굴렸다. 아마도 저희 둘 중 하나가 목숨을 잃게 될 임무겠군요. 마샬이 날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의 미소가 이죽거림으로 바뀌었다. 빤스, 자네의 직무기술서를 다시 읽어주길 바라나?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계속 말씀하시죠. 마샬은 하던 말을 마저 했다.